이거는요, 우리가 연골이 찢어지면은 꿰맨다 생각해요. 꿰매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모든 연골을 다 꿰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제술을 할 수도 있어요. 절제술의 목적 그리고 전반적인 수술의 적응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술은요, 말 그대로 연골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어요. 그걸 깨끗하게 해주면 연골이 찢어지게 되면 이렇게 막 찢어져요. 막 찢어지게 되면 요게 이대로 있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막 이런데 더 찢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연골이 찢어지게 되면은 그 사이에 연골이 찢어서 또 걸려요. 덩어리 같은 게 박히게 돼요. 그런데 덩어리가 뿔룩하게 생겨요. 그러면 덩어리가 끼면 아프겠죠. 어쨌든 간에 절제술의 목적은 통증 완화예요. 통증 완화가 제일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 아프니까 일상생활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운동 복귀, 장기적으로 관절염 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일상생활 때 안 아픈데 운동만 하면 아프다 그래요. 축구만 뛰면은 10분 뛰면 아프다. 조깅 10분 뛰면 아프다.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난 운동을 평생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게 많아요. 찢어져가지고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걸어다닐 때는 그게 별로 안 아파요. 근데 뛰면 콩콩콩콩 뛰니까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동 복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통증 없이 일상생활 잘하고 운동하고 관절염 막자가 절제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끼이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끼어있는 거, 이거 있죠.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거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안 아프고. 바늘연골판의 팔면이 관절 운동 시에 경골과 대퇴골 사이로 이동을 합니다. 끼어가지고 아파요. 무릎을 많이 쪼그리고 앉게 되면 빵! 이렇게 통증이 나타나죠. 어쨌든 끼임을 제거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있으면 계속 아파요. 아무리 좋은 주사,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치료 잘하고 근력 강화 많이 해도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력 강화하고 수술 안 할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수술 안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끼는 건 제거 안 하면은 근력도 안 올라가요. 왜냐면 아프니까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질이 떨어져요. 낙이 없다 그러죠. 운동도 못하고 평생 그냥 똑같은 운동만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웨이트 운동만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죠. 그리고 또 재파열의 예방이라고 해요. 두 번째 목적은 재파열의 예방이다. 남은 연골판이 다듬어가지고 재파열을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찔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만일에 남아있는 부위가 여기가 있으면 이게 장면 이렇게까지 다 가게 되면 전체가 다 찢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 찢어지면 큰일 납니다. 연골이 다 없어지니까. 내면을 다듬어서 재파열을 막아주자. 잘못하면 연골판 다 없어져가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안 아프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연골판이 다 파열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한쪽이 연골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파열되거나 여기가 파열되거나 여기가 파열돼서 아예 없어져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깥쪽보다 한쪽이 심해요. 나도 모르게 파열이 심하게 돼서 이렇게 완전히 파열이 다 돼서 관절염이 심해지면 그때 병원에 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찢을 때 수술을 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목적은 안정성 유지예요. 특히나 절제를 했잖아요. 절제하면서 가능하면요, 이게 관절막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살려주는 게 좋아요. 최대한 절제할 때는 여기는 좀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절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끝에 살려두고, 되도록이면 관절막 바깥쪽 부분을 살려둬야 돼요. 이게 두꺼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제를 하게 되면 보통 밑에가 절제가 많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됩니다. 끝에는 좀 살려두자. 끝에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정상 관절연골을 유지를 하게 해줘야 돼요. 목적 네 번째죠. 팔면이 움직이면서 관절연골에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녀석이 팔락팔락 움직이는 여기를 쳐요. 여기 관절염이 와요. 이 팔면이 정리가 돼야만, 덩어리도 없어져야만이 여기 이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관절연골 손상, 관절염이라 안 생긴다고 하죠. 또 수술할 때는 기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기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생기게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절제술의 목적 4가지 이야기했죠. 절제술도 필요하면 꼭 해가지고 이런 거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의 적응증 좀 알아볼까요? 하장 수술의 적응증은요, 걸림 현상입니다. 팔면이 관절 운동 중 뼈 사이로 이동해서 움직이는 거, 싹싹 이동하는 거, 걸림 현상 있으면 반드시 수술하셔야 됩니다. 걸려가지고 못 살아요. 걸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휘청거림. 찢어져가지고 여기에 걸려있거든요. 내가 돌멩이 밟았을 때 어떻게 돼요? 휘청거리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김 현상. 관절 운동 중에서 어느 굴곡 위치에서 갑자기 관절을 펼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피다가 안 펴져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구부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안 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걸리면 안 펴지고, 뒤에 걸리면 안 구부러지고, 이런 장금 현상이 생깁니다. 이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수술의 적응증은 걸림, 휘청거린다, 장김 현상. 이 3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수술 적응증이에요.
이런 게 있으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부가적인 또 수술의 증상은 팔 등 이런 데 누르면 아파요. 관절면의 통증, 또 부어요. 부종, 기계적 증상. 기계적으로 뭔가 마찰이 있는 그래서 걸리고 그 느낌이 나요. 내가 무릎을 움직였을 때 뭔가 끼거나 걸리거나 기계적 마찰이 있으면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의 적응증에 또 이학적 검사가 있어요. 맥무레이. 이 무릎을 좀 구깁니다. 무릎을 구부리는데요. 굴곡을 많이 합니다. 굴곡을 많이 해서 이렇게 좀 틀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틀게 되면은 여기가 압박력이 생기겠죠. 무릎이 이렇게 펴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압박력이 생겨서 여기에 검사를 하는, 여기 뭐가 있죠? 외측 바늘판, 외측 방향성 연골 파열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가 맥무레이 이런 자세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보는데 여기는 좀 이런 자세로 합니다. 이런 자세로 해서 안쪽을 틀게 되면은 여기가 통증이 생기고 뭔가 뿌득뿌득 소리가 나요. 통증, 불안감이 있으면 양성이다. 이분은 좀 살살합니다. 살살하는데 이분이 여기가 안 좋은가 봐요. 살살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내측연골판에 파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분이 좀 살살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내전, 외전 그런 데는 중요시 않다고 봅니다. 그냥 무릎을 최대한 구부려가지고 자극이 느껴지고 소리가 나거나 불편한 감이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다 맞지는 않지만 이걸 하다 보면은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한쪽에서 뭔가 뿌득뿌득 느낌이 들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바깥쪽에서 느낌이 나고 무릎 펼 때도 여기서 자극이 생기거든요. 이때 이게 뭔가 이상이 있구나. 내측에 있는 바늘연골판이다. 외측에 있는 바늘연골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학적 검사에서 양성이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검사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수술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파열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종파열의 길이가 1cm 이내일 때는 수술 안 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이가 1cm 이하일 때는 안 해도 돼요. 왜냐 그러면 1cm 이내면 안정성이 있어가지고 안 아파요. 별로 안 아프고 그냥 참만 하다. 통증도 없고 불안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MRI 찍었을 때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파열됐어요. 꽤 많아요. 찍어봤는데 이 정도까지 파열됐고 이 정도까지 의정증환이 가 있죠. 내측 연골판에 많이 생기는데 내측 연골 실질이라고 해요. 실제 안에 국한된 수평 파열. 이런 경우는 통증이 거의 없고 안정성도 있어요. 불안정성이 없거든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경우 두 가지. 1cm 이내일 때 그리고 실질의 파열인데 안정성이 있다. 수평 파열일 때는 안 해도 된다. MRI 찍으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MRI를 찍어가지고 바늘연골판 파열이 보이는 거예요. 파열이 보이게 되면 이거 무조건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거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않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MRI를 들고 많이 오시는데 이럴 때 잘 봐야 돼요. 실제로 MRI가 이런데 실제로 찍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학적 검사, 맥무레이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맥무레이 검사를 했을 때 이게 걸리는 게 없어요. 통증도 없고 걸림도 없고 뭐 불안정성 소리도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또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그랬을 때 기계 증상이 없으면은 이거는 수술 안 해도 되고 보존적 치료하시면 돼요. 걸림 현상, 층거림, 장기, 끼임 등등 이런 기계적 증상이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MRI상에서 이런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다 라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답은 여기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지만 이걸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한번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케이스 준비했거든요. 케이스를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